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6월 2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 정가의 최대 관심사죠. 자, 그런데 윤석열 엑스파일이 한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것과 함께 나머지 또 한 2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런데 뭐 골자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크게 보면 3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가 돼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 3가지 파일의 공통점이 이 3개로 딱 분류를 해서 의혹 제기를 한다는 것인데, 하나는 윤석열 본인 관련, 그리고 부인, 아내 김건희 씨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인데 윤석열 관련 그 의혹 제기들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 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신문 언론 보도에도 다 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막 공격을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징계 사유로 내세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검사 시절에 뭐 수사를 했던 내용 중에 좀 의혹을 살만한 것들, 그리고 또 그 당시 다 보도가 됐던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하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 문재인 정권에서 1년 이상, 한 2년 동안 탈탈 털었죠. 탈탈 털었는데 그다지 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감춰놓고 있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막 오르고 아니면 검찰 안에 총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을 수사를 막 할 때 그때 다 터뜨렸겠죠. 그런데 윤석열 본인 관련은 지금 본인이 다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문제 같은데, 자, 이 두 번째, 부인 김건희 씨 관련, 그러니까 아내 리스크, 또 장모 리스크, 두 개 합해서 이제 처가 리스크, 가족 리스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보면은 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장모 리스크는, 이 장모 부분에 대해서도 엑스파일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뭐 사생활 같은 것을 막 의혹을 제기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별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또 거의 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을 늦게 했죠. 김건희 씨와 2012년 3월에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고, 자, 지금 또 하나는, 장모와 관련한 또 하나는 사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뭐 투자 의혹들, 투자, 투기, 이런 의혹들을 엑스파일에 보면 쭉 정리를 해놨는데, 알려진 내용이 크게 2가지죠. 지금 이 2가지도 뭐 재판 중이고 기소가 된 것도 있고 무혐의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땅 매매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재판 중이고 일부는 오늘도 다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이 좀 심각하다고 일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파주 요양병원, 거기에 운영의 이사장으로 관여를 하면서 요양급여 22억 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혐의입니다. 자, 이 혐의인데, 이게 2014년에 동업자는 유죄를 받았고, 장모는 이 동업자들이 써준 책임면제 각서, 이것을 법원에 이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최강욱이 고발을 해서 지금 다시 수사를 했고, 검찰이 3년 구형을 때렸고, 7월 2일, 다음 주죠. 다다음 주입니다. 7월 2일 날,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과 윤석열 전 총장에 관련되는 의혹은 이겁니다. 2심은 뭐 그렇다 치고, 이번 재판 결과는 그렇다 치고, 처음에 2014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그때 공범은 기소를 하고, 이 장모만 무혐의 처벌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이 현직 검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그것이 핵심 의혹이죠. 자, 그래서 2014년에 그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2012년에 3월에 결혼했으니 그때는 장모였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4년이면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앞에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됐죠. 자천이 돼서 2014년이면은 대구 고검에 쫓겨나 있을 텐데, 무슨 이 검찰의 무혐의에
관여를 했겠느냐, 영향력을 행사했겠느냐, 이런 또 주장이 나오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자천이 돼 있었지만은 검찰 인맥이 상당히 있었고, 윤석열 그 가까운. 자, 그런 상황에서 장모가 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했는데 전혀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겠느냐, 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 장모 리스크는 없다. 이것이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모 리스크는 실제로 정면 돌파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문을 내놨죠.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 엑스파일은 정치 공작이고 불법 사찰을 한 것이고 개문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것이 이 장모 관련한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 부인 김건희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장모도 같이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면 돌파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개문서, 지금 엑스파일 개문서에 이어서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상이다. 장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본인이 검찰에 재직할 때 가족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또 그런 말도 있었죠. 이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역풍이 부니 정진석 의원이 그 말을 들었다는 정진석 의원이 표현이 그게 아니었다 또 정정을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취지로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것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본인 문제도 그렇고, 본인 문제는 사실 정면 돌파도 없습니다. 다 드러났던 내용들이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아내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이 부인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사법적 부분은 정면 돌파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법적 부분은 이런 겁니다. 2010년, 이거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이 주가를 조작하는 그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가담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나오는 게 장모도 가담했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작년 3월에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했지만 불기소를 했는데 다시 이성윤이 반부패부에 재수사 지시를 해서 지금 수사를 다시 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면 돌파를 할 겁니다. 한번 불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여기에서 기업들의 협찬을 받았다. 어떤 전시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유력할 때, 2019년이죠. 검찰총장으로 유력할 때, 그때 그 시점이라서 이 대기업들이 많은 협찬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김건희 씨 쪽에서는 그것을 전시기획사에 협찬한 것이 아니고 행사를 주관한 언론사에 한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이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하겠죠. 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민감한 것은 문제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어떤 고약한 루머들입니다. 결혼 전의 사생활과 관련된 고약한 루머들, 상당히 고약합니다. 이 신빙성이 거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날라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엑스파일에 보면은 윤석열 본인께 있고 장국께 있고 제가 그 부인께 있는데,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연루 의혹, 또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이것 외에 한 10개 정도가 이 어떤 부인의 그 사생활 관련 그런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 이 여러 가지 고약한 루머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 10개 정도를. 자, 그리고 이 10개 정도가 지금 인터넷에 막 떠다니고 있고, 또 실제로 일부 유튜브에서도 아주 선정적인 내용으로,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어떤 뭐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서 막 방송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와는 전혀 관련 없이.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공개한 파일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여부는 무관합니다. 사실 저는 그 사실이라고 제가 뭐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신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파일들을 본 친문 쪽의 사람들조차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이고 도저히 뭐 신빙성도 없고 믿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다. 뭐 찌라시보다 못한 내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의혹들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 개명을 했다고 뭐 그렇게 그게 어떤 엑스파일을 보면 나와요. 개명하기 전에 이름부터 해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소제목으로 한 10가지 안팎의 유언비어성 루머들을 막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일단 그 윤석열이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엑스파일에 대해서 뭐 찌라시다, 뭐 개문서다, 뭐 정치 사찰,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좀 민주당 쪽에서 막 퍼뜨리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원래 뭐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송영길이죠. 오늘 김어준 TV에서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막 사실을 왜곡하고 막 퍼뜨리는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오히려 그 방송이죠. 그 방송에 민주당 대표가 출연을 해서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어떤 지금 알려진 보도된 어떤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엑스파일 안에 들어있는 그런 퍼뜨리고 있는 인터넷에서 퍼나르고 있는 그 부분은 직접 대표가 이야기 못하죠. 그런데 이 요양병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적 지위를 갖고 국가 지원을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다.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가족에 대해 수사했던 정도보다 그 부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그 검증받는 강도가 더 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이것을 뭐 송영길이 직접 거론을 하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송영길도 엑스파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차곡차곡 쌓고 있다 했으니까는 이 정도 저도 입수할 정도의 엑스파일은 송영길도 다 봤겠죠. 보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과거의 공직자 인사청문회 이런 데 보면은 뭐 가족 리스크, 아내 리스크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여성 공직자 후보자는 남편 리스크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나 위장전입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 대통령 선거 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서도 이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송영길이 말한 대로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을 어떤 흑색선전 마타도어로 덧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재명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그 지방선거 그리고 그 앞에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과 맞붙었을 때 나왔던 해경궁 김씨 논란이죠. 해경궁 김씨.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 이름이 김혜경이죠. 그래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그 지사가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 김혜경 트위터 계정, 그러니까 부인의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받는 계정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신랄한 공격을 합니다. 아주 원칙적인 공격을 막 퍼붓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재명 부인 김혜경 아니냐? 그 트위터 이름이 해경궁 김씨입니다. 그래서 강성 친문 지지자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이 해경군 김씨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재명이 완전히 반문, 비문으로 찍혀서 이 반문, 그리고 친문 쪽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감히 공격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해경군 김씨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선 주자의 부인 리스크였죠. 아내 리스크였는데 윤석열도 그런 리스크를 조금 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결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자, 그래서 이 윤석열이 만약에 본선에서 이재명과 맞붙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가 막 서로 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막 터뜨릴 수가 있죠. 이 대선 본선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게 되면은 막 네거티브도 막 쏟아지고 있지도 않은 내용들도 막 할 텐데 엑스파일 이런 것이 뭐 허위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막 뒤로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것뿐이 아니죠. 형수에 대한 뭐 어떤 막 욕설한 그런 테이프도 있고 그 진영 강제 입원에 대한 의혹도 있고 여전히 재판은 끝났지만 그다음에 또 영화배우 김부선 리스크도 있죠. 김부선 씨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면은 여당에서는 만약에 이재명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하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는다고 했을 때 이재명 쪽에서는 이 엑스파일에 나와 있는 이 얼토당토하는 신빙성 없는 이런 내용들을 또 우회적으로 막 퍼뜨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전세가 불리하면은 여러 가지 뭐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파일에 이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성철 씨가 이 파일을 보고 나서 뭐 방어하기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거티브 달인인 현재의 집권 세력이 장난질 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NS에 장성철 씨가 예를 들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채널 선데이, 이 채널 선데이라는 곳은 미국 현지 그 언론인데 간혹 아주 선정적인 내용을 보도해서 우리 한국에서 인용이 되곤 막 하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선데이에서 폭로를 하고 유튜브에서 학대 재생산되면 그 다음에 김어준, 주진우, 이동형 이런 언론의 자유를 방종하고 있는 님들이 인터뷰하고 충분히 예상되는 글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네거티브 달인인 집권 세력이 장난질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야권에서 경선이나 아니면 단일화 과정에서 먼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막 네거티브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송영길이 김어준 그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 지금 곧 복당하죠.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의혹을 가장 잘 알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아는 분이 바로 홍준표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후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검찰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악성 루머들이 나돌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홍준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나 나는 엑스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공직자는 늘 사찰을 당하고 산다. 홍준표 의원의 말입니다. 나는 초임 검사일에 36년간 늘 사찰당하고 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사찰 이렇게 이야기하니 뭐 다 사찰당하고 사는데 나는 불편하지 않았어. 당신은 불편해?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홍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갈 수 있겠나. 있는 의혹을 정면 돌파해서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기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아내 리스크 어떻게 돌파를 할까요? 물론 이 사법적 관련된 거, 그 전시기획사 일이나 무슨 뭐 이런 문제, 이 주가 조작 이거는 이미 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뭐 무혐의 처리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정면 돌파를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하는 흑색전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파를 할까요?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봅니다. 좀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아내 리스크, 부인 리스크라고 봤을 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모델입니다. 이재명은 해경궁 김씨 사건 또 그거 외에 뭐 김부선 씨,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의 어떤 스캔들 이런 것도 또 형수 욕설 뭐 이런 것도 전부 무대응합니다. 거의 뭐 말이 나오면 그냥 얼버무리고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그 유혹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무시 전략이죠. 이런 모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또 하나의 모델은 노무현 모델입니다. 노무현 모델.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2002년이죠.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인천에서 그때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열렸는데 인천 경선에서 뒤지고 있던 좀 수세에 몰리던 이인재 후보가 승부수를 던지죠. 뭐냐 하면은 이 노무현 후보의 장인 권양숙 여사의 부친이 6.25 전쟁 당시 좌익 활동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색깔론을 이인재 후보가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완전히 반전을 시켰죠. 반전을 시켜서 대세론을 굳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장인이 돌아갔었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다. 뭐가 잘못됐나? 이런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대응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대권까지 가는 어떤 열쇠처럼 돼버렸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어떤 모델을 택할지 지켜봐야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